강제징수 여기서는 이제 나오는 것만 또 나온다. 강제징수 옳지 않은 거 1번 질문. 체납자는 공매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체납자예요. 체납자가 자기 재산이 공매됐죠. 근데 이거 잘못됐다고 다퉈. 공매처분 취소 소송에서 왜 잘못됐다? 다른 권리자. 왜 다른 권리자 저당권자 뭐 다른 권리자한테 통지를 안 해줬냐? 그런 다투는 거예요. 그 뭐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체납자가 자신의 권리를 다퉈야 되는 거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다퉈야 되는 것이지 다른 권리자한테 왜 공매 통지를 안 하냐? 그러니까 이게 공매 처분은 잘못했다라고 다툴 수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 법률상 이익 그게 중요한 거예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 적격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죠. 자기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다퉈야 되는 거예요. 다른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됐다. 즉 다른 권리자한테 통지를 안 해줬다. 이거 하자가 있다. 그걸 갖다 다른 권리자가 다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툰다. 법률상 이익이 없어요. 아셨죠? 공매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원고 적격과 관련된 거예요. 법률상 이익. 아시군요.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2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 여러분 이거는 압류재산을 어떻게 한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매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있든 뭐 없든 상관이 없어요. 공매 결정이네. 공매 결정 아까 처음부터 있다 그랬죠?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죠?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 그죠? 자산관리공사가 이거 재공매 인터넷을 통하여 하자 해야 되겠다. 이건 내부 행위예요. 내부 행위. 그래서 항고적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처분성이 없다는 거죠. 아까 공매 결정 그거 제자 붙든 안 붙든 똑같아. 처분성 없는 거. 그리고 공매 통지도 이것도 처분성 없어요. 그리고 3번. 압류 처분과 공매 처분 간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당연하지. 여러분 이게 강제징수 절차 상호간에는 하자 승계가 인정이 되죠. 왜? 독촉압류 매각청산 결합해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니까. 그죠? 그래서 압류 처분하고 공매 처분 간에는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 거죠. 하나의 법률 효과. 강제징수라는 하나의 법률 효과. 그리고 4번. 압류 처분 후에 과세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됐다. 여러분 이게 요까지가 딱 그려지나요? 시간 순서가? 압류 처분 후에 위헌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위헌이다라고 주장한 법률이 뭐다? 과세 처분의 근거 법률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거 그림만 한 번 그리면 된다. 근데 몇 번 그려야지 익숙해진다. 예. 과세 처분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독촉 있었고, 압류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온 거죠. 이때 위헌 결정. 뭐에 대해서 이걸 갖다 과세 처분의 근거 법률. 근거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이때 나왔다는 거예요. 압류까지 됐을 때. 그쵸? 그럼 여기서 이 그림만 딱 나오면은 후속 절차 진행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진행하면 뭐다? 기속력에 반해서 무효. 그리고 요 과세 처분에는 무슨 하자가 있다?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소기간이 도과될 우려가 있죠? 만약에 제소기간이 도과됐으면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안 미친다. 그거. 그리고 요거 압류는 더 이상 이거 절차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적 해제 사유다. 딱 3개. 이것이 여러분 딱 이게 정리를 해놓는 거야. 아셨죠? 네. 이 처분 취소 사유. 뒤에는 위헌 결정 전 처분 취소 사유, 위헌 결정 후 처분 후속 절차 진행 요거 무효. 그러니까 요거 가운데 이거는 해제해야 되겠죠? 어차피 진행 못 하니까. 그죠? 근데 한 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복습. 과세 처분에 불가증력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위헌 결정 소급효가 안 미치죠? 근데 우리 헌재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원래 원칙이 이게 취소 사유라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죠. 불가증력이 발생하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후속 절차가 진행이 안 된 상태예요. 매각 청산이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이거 압류를 해제해 줘야 될 필요성이 크고, 그죠? 이 과세 처분을 이제 다툴 수 있게 해야 될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과세 처분 무효라고 보죠. 그냥 무효라고 본다. 다툴 수 없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압류 이거 해제를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압류 과세 처분 다툴 수 있게 해주자라는 거죠. 우리 헌재는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복습했어요. 진도들인데 자꾸 복습한다. 그래서 압류 처분 후에 위헌 결정이 요 그림이에요. 그 경우 체납자의 압류 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럼 압류 해제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거부가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러분 일단 처분성부터 보는 거예요. 소송 요건 통과해야 되니까. 압류 해제 신청 거부. 이러면 이게 신청 앞을 딱 끊으면 압류 해제 이게 처분일까요? 아닐까요? 처분이에요. 처분. 압류 처분이잖아.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있죠. 해제하는 거 당연히 처분성 있지.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죠.
미쳐. 미쳐. 그래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거. 요거 거부 처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요거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이게 적법한가 위법한가? 이거 본안 문제잖아. 위법할까요? 적법할까요? 위법하죠. 왜? 필요적 해제 사유야. 필요적 해제 사유. 요거 있는 거예요. 필요적 해제 해야죠. 왜? 압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해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거부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위법하다. 그렇죠? 이 거부는 위법한 거죠. 이렇게 보시고 5번 세무서장이 독촉 또는 납부 최고 이게 독촉 또는 납부 최고 요거는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까요? 아니면은 그냥 진행시킬까요? 그럼 이게 독촉하고 납부 최고 이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예요. 이게 여러분 국세 징수법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독촉, 납부 최고 그리고 압류 그런 것들 압류 같은 거 하면은 이거는 권리의 잠자는 아니죠. 독촉하잖아 지금 돈 달라 너 돈 내 이러잖아. 이것도 역시 소멸시효 중단 사유다. 그럼 중단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그때부터 다시 1년 진행하는 거죠. 그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그죠? 그게 되는 거다. 정지하고 다른 점이죠. 그거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12번 여러분 아까 여기서 독촉 납부 최고 이거는 민법상의 최고보다 더 강력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해요. 민법상의 최고는 6개월 이내에 더 강력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최고 했잖아. 최고 시에 발생했던 발생하지도 않았지만 사실 발생했던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없어져요. 그때 중단 안 된 거로 되는 거야. 민법상 최고는 더 강력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지만 최고했을 때 소급해서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독촉이라든지 납부 최고 이거는 따로 뭐 더 강력한 시효 중단 조치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그 자체로 강력한 중단 사유예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2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질문. 세무공무원이 국세 징수를 위해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를 했어요. 그 재산가액이 압류한 재산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더 많이 압류했다. 혹시 모르니까. 이 경우 초과 압류예요. 초과 압류. 이걸 초과 압류라고 하는데 이때 당의 압류 처분은 무효일까요? 아니다. 취소 사유다. 아셨죠? 여러분 초과 압류는 우리 위법성의 정도, 하자의 정도를 어떻게 본다? 취소 사유로 봐요. 우리 판례가 취소 사유. 무효는 아니에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는 않다고 봐요. 아셨죠? 초과 압류는 이게 위협하고 취소 사유다. 아셨죠? 위협의 정도 취소 사유. 그리고 2번. 여러분 무효 사유인 경우도 있긴 있죠. 어떤 경우? 압류 관련해 가지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했다. 그런 건 무효죠. 당연히. 근데 초과 압류 이런 거는 취소 사유다. 알고 계시고. 2번.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 절차 없이. 지금 가산금이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뭐가 붙죠, 여러분? 이자가 붙어요. 그죠? 100분의 3. 그러면은 이거는 곱하기만 잘하면 돼. 100분의 3 잘 곱하면 되죠? 이거 확정 절차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따로 필요 없이 21조에 의해서 이게 100분의 3. 그죠? 100분의 3. 가산금이 100분의 3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당연히 바로 확정이 되는 거다. 아셨죠? 가산금은 100분의 3 곱해서 당연히 산출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그거. 그래서 이게 우리 뒤에도 나오는데 가산금 내라 고지 가산금의 고지하고 가산금의 독촉 가산금의 고지는 요거는 확정 절차 없이 당연히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이게 가산금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처분성이 없어요. 처분성이 없다. 근데 가산금을 안 내. 그죠? 100분의 3 안 내. 그러니까 너 안 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저한테 독촉 하죠? 그거는 다 강제징수 절차이기 때문에 다 처분성이 있다. 이거는 처분성이 있다. 이거는 처분성이 있죠.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죠. 가산금 확정 절차 없이 법에 의해서 당연히 100분의 3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가산금 내세요 고지하는 거는 이건 처분성이 없고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다. 그리고 이 가산금 독촉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예.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강제징수 된다라는 걸 알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처분성이 있다. 알고 계시고요. 뒤에 또 나오고. 그리고 4번. 또 공매 통지가 이제 많이 나와요. 여러분 강제 징수에서는 공매 통지가 조금 나오는 편이다. 4번. 공매 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 통지를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없고. 그쵸? 여러분 이게 공매 통지는 처분성이 없죠.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가 없어요.
통지 후에 이루어진 공매 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된다. 그죠? 이게 공매 처분만 처분성이 있다 그랬죠? 이거에 대해서 다투면서 공매 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걸 주장하면 돼요. 아셨죠? 이게 주장하면 되고 이거 자체는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공매 통지를 다툴 수는 없다. 아셨죠? 처분성이 있는 걸 갖다 다투면서 전에 있었던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3번 옳지 않은 거 1번 지문. 행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뭐가 강제징수가. 그쵸 여러분? 대리직강. 마지막 강제집행수단이잖아요. 대리직강. 요거는 금전급부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대리직은 뭐죠 여러분? 그건 비금전. 그럼 비금전상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 거고요. 금전상 의무를 불이행할 때는 요거 강제징수밖에 없어요. 강제집행에서 아셨죠? 이건 금전급부 의무 불이행한 경우에 부과한다. 이게 이 수단을 쓴다. 강제징수. 3번 매각. 이게 뭐죠? 여러분 매각. 독촉압류 매각. 그죠? 그 매각.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매. 공매가 뭐예요? 경쟁시킨다는 경쟁 입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공매에 의하나 원칙 공매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그럼 수의계약이 뭐죠? 상대방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죠? 공무원이 상대방을 지정해서 야, 너 얼마 주고 살래? 이렇게 상대방을 지정해가지고 체결하는 계약이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의 법적 성질이 뭐죠, 여러분? 사법상 매매. 사법상 매매 계약이에요, 요거. 근데 공매는 뭐죠, 여러분? 법적 성질? 그거는 대리. 그죠? 내가 대신 팔아줄게. 강학상 행정행위죠? 강학상 대리. 처분성이 있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4번 판례에 따르면 공매 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죠. 네, 강학상 대리. 그죠? 당연히 행정행위니까 처분성이 인정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의계약은 처분성 없지 당연히 사법상 매매니까. 2번 독촉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 알겠죠? 발생해요. 네, 독촉, 아까 납부 최고 이런 것들, 압류 이런 것도 다 발생한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4번에 1번 지문. 옳지 않은 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체납처분이 뭐죠, 여러분? 압류매각청산. 그죠? 압류매각청산.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독촉 절차, 체납 절차. 그죠? 근데 체납 절차, 요거는 뭐다? 압류매각청산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진다. 2번.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법률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왜 이런 문제나? 여러분, 빨간 딱지 붙었어요? 압류됐어요? 그럼 막 처분해요? 처분하지 말라고 붙이는 거야. 처분하지 말라고 붙이는 거예요. 아셨죠? 물론 처분 할 수도 있지 뭐. 근데 그런 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공법을 하기 때문에 처분할 수가 없어요. 법률상 사실상 처분 금지효가 있다. 처분 금지효. 나중에 매각될 물건이기 때문에 압류 딱지를 붙여놓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팔아야 되잖아. 그죠? 그거를 특정해 놓기 위해서. 법률상 처분 안 돼요. 알고 계시고. 그럼 이거 압류 같은 건 권력적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행위 알고 계시고. 그리고 3번. 청산 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 여러분 청산이라는 거는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절차죠. 근데 배분했어. 세금에 다 충당했어. 가산금도 다 충당했어. 그러면 남은 돈 어떻게 하죠? 국고에 기속한다. 국고가 아니야? 이거 뭐다? 이를 당연히 체납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거죠? 체납자에게. 아니 진짜 있었어요. 여러분, 기출문제 중에 이게 청산 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국고로 기속한다. 큰일 나려고. 체납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계시고. 4번.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기본법이에요. 여러분 기본. 강제징수 절차에 불복한다. 독촉압류매각청산에 불복한다. 그러면 그 당사자는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맞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국세기본법이다. 일단. 그리고 이 강제징수 절차 요거 독촉압류매각청산 그거 할 때도 역시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 반드시 거쳐야 돼. 선택적 필요적이다. 그때 필요적 전치 조공도 해가지고 했었죠. 조세 부가처분. 근데 그 조세라는 게 국세하고 관세다. 지방세는 없다. 지방세는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전치다. 근데 뭐였죠? 공무원 징계. 공무원 징계할 때 어떻게 한다? 소청심사 반드시 거쳐야 돼. 그죠? 여러분 공무원들 소청심사 반드시 거쳐야 된다. 물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죠?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그죠?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할 때 그때도 행정심판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래서 조공도인데 조세부가 처분만 이거
이거 둘 중에 하나 반드시 거치면 필요적 전치 아니냐? 아니다. 요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조세를 안 냈을 때 강제징수하죠. 요거 강제징수 절차에 대해서 불복할 때도 뭐 했다? 필요적 전치예요. 아셨죠? 이거 필요적 전치다. 이거 세금이잖아, 사실은. 근데 요게 징수법이 아니라 기본법에 있어요. 기본법에 불복 절차. 예, 이거는 기본법에 있다. 알아두시고요. 국세 징수법에는 이런 뭐 압류 절차라든지 뭐 독촉 절차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징수 절차. 근데 불복 절차는 기본법에 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5번 옳은 것은 1번 지문.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 시장, 군수는 납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독촉장을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는지 요거 숫자가 조금 나오는 경우가 있다. 30일이 아니에요. 며칠? 10일. 참 10일이에요. 독촉장 이것 다 뭐다 국세 징수법에 있어요. 독촉장 발급 언제까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해야 돼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알고 계시고. 2번. 납세 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강제 보존행위. 그죠? 보존시켜 놓는 거죠? 나중에 매각하기 위해서. 압류. 이 압류는 사실행위로서 처분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 참 같죠, 여러분? 권력적 사실행위로 있어요. 처분이에요, 처분. 처분. 3번. 압류 대상 재산은 의무자 및 동거인의 소유인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여러분, 압류 대상 재산은요, 재산 가치 있으면은 모든 재산을 말해요. 원칙이야. 근데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이 있다. 이런 거. 생활 필수품. 여러분, 생활 필수품을 이거 압류 하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그죠? 생활 필수품. 이게 뭐 아니 옷 같은 거 다 압류해버려. 뭐 살아있는 거 말이야. 그렇죠? 인간다운 생활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게 생활 필수품의 압류는요. 이거는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이야. 압류 금지 재산이다. 그냥 이거는 압류하면 안 돼요. 아셨죠? 압류하면 안 된다. 그 요거는 더 너무 잔인하다. 의무자의 동의를 원해야 한다. 동의야. 너 옷 압류해도 되겠니? 동의 아니죠, 여러분. 이게 동의를 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압류하면 안 되지.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잔인하다. 예, 절대적 압류 금지예요. 아셨죠? 생활 필수품 알고 계시고. 4번. 체납자가 사망한 후에 체납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 여러분 이게 이거 사망을 했어요, 체납자가. 근데 이걸 갖다가 이미 압류가 돼 있었어. 근데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이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거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압류가 그냥 없어지는 걸 봐야 될까? 당연히 유지되는 거를 봐야죠. 상속을 받았으니까 재산의 압류의 효력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압류는 상속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아이고 된다. 안 되는 거. 상속 승계 안 되는 거 이행강 재금. 아셨죠? 과태료 과징금 압류 다 상속 승계 된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6번에 옳지 않은 거 2번 지문 또 나왔죠, 여러분. 이게 압류 후 부가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됐다. 그죠? 아까 그 그림. 압류 처분은 취소 사유가 있는 것이 되므로 압류를 해제해야 할 것이다. 참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죠? 이 좋은 지문은 아니에요. 이게 처분이 일단 있고, 그죠? 위헌 결정이 나왔죠? 그죠? 처분 시에는 이게 위헌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취소 사유예요. 취소 사유. 맞고. 근데 우리 압류는 좀 특이한 말을 쓰죠. 해제라는 말을 쓴다. 근데 이것도 조금 선회해서 알아두시면 되세요. 취소 사유가 있는 거 처분이 있고 위헌 결정 났으니까. 근데 이거는 압류를 해제해야 되는 경우죠. 필요적 해제다. 필요적 해제. 왜? 압류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니까. 그죠? 압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는 필요적 해제 사유예요. 항상 여러분 필요적 있으면 뭐가 있다? 임의적 해제 사유가 있다. 임의적 해제 사유. 아까도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이 있었죠? 상대적 금지 재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적 해제 사유다. 요거 알아두시고, 이게 처분이 있고 연결적 났으니까 취소 사유다. 요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그리고 3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 압류한 재산의 공매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즉 공매를 누가 했다는 거죠, 여러분? 공사가 했다는 거예요. 공사가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 거예요. 근데 요거 처분에 대해서 이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공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그럼 피고는 세무서장일까요? 아니면 공사일까요? 공사죠, 당연히. 공매 처분을 한 게 공사예요. 그러니까 공사,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적격이죠. 그러니까 공사가 피고적격을 갖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근데 이게 법에서는 국세징수법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에게 이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 그거는 실질적으로 권한을 이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권한을 위임할 수가 있다. 근데 그 뒤에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경우 공매를 대행하게 한 경우 이 공사가 한 공매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 그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는 이 공매 효력이 국가의 효력이 있다. 국가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렇게 그냥 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게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피고가 세무서장이 아닌가? 아니에요. 피고는 누구다? 항상 처분을 실제로 행한 행정청이야. 이 처분을 실제로 누가 했다? 공사가 있잖아요. 그죠? 공사가 있으니까 세무서장이 아니라 공사가 피고예요. 알고 계시고요. 그 조문 따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요 피고도 따로 조금 알고 계세요. 조문은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아셨죠? 공매를. 4번. 선행행위인 조세 등 부가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어서 그 효력을 상실했다. 그럼 무효예요. 그리고 일단 취소가 되었어요. 취소가 되면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럼 선행행위가 무효라는 거야. 그러면은 후행행위인 체납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무효죠? 그럼 조세부가처분이 무효잖아. 그죠? 선행행위, 조세부가처분. 명령이 무효죠. 아까 그 대집행하고 똑같죠. 철거명령이 무효면 대집행 절차 무효. 이것도 조세부가처분이 무효면은 뒤에 강제징수 절차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데 그냥 막 공매해버려? 아니죠. 그거예요. 그러면 무효면은 그죠? 뒤에 후속처분도 무효라는 판례. 그것도 알고 계시고. 1번. 이것도 독촉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고 문서로 해야 돼요. 계고처럼. 원칙적으로 납부기 한 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해야 된다. 10일이다. 10일. 아까 30일 나왔죠? 2분의 1 줄였다. 그죠? 10일이에요. 10일. 독촉장 발급은 10일이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7번. 옳은 것은 1번 질문. 행정법 관계에서는 강제력의 특질이 인정되므로 강제력이 있죠? 강제력 있다. 자력 집행 가능하고 그런 거 있다.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하는 명령권의 근거 규정은 동시에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 이게 계속 나오는 하명의 근거 규정과 그리고 강제 집행의 근거 규정은 별도로 존재해야 된다 그랬지. 별개로.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동시가 아니다. 동시 별도로 있어야 아셨죠? 별도로 있어요. 왜?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봤어요. 하명의 근거만 있으면은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강제 집행하려면은 강제 집행을 한다는 거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더 크죠. 하명보다. 그지? 왜 진짜 빨간딱지 붙인다니까. 이게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별도로 있어야 된다. 지금은 그게 통설이에요. 통설. 옛날에는 우리 이 하명의 근거만 있어도 이거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본 게 통설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각각 별개로 있어야 된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아셨죠? 알고 계시고. 그리고 3번. 이제 국토계획법에 의해 이행명령 떠났다. 이행강제금. 그럼 국토계획법에도 이행강제금 규정이 있어요. 이행강제금 규정이 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그 명령을 이행했다. 그러면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행을 했으면은 뭐 할 수 없다? 부과 못하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새로이 부과할 수가 없죠. 없다. 복습용으로 남겨뒀다. 복습용으로. 4번.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 또 나왔어요.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다. 그래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공매 처분은 위협하다. 그죠? 그럼 이게 공매통지 안 했어요. 그럼 후속 절차 공매 처분 위협해요? 안 위협해요? 위협해요. 아셨죠? 절차상 하자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그 후속 공매 처분은 위협하고 이게 하자의 정도는 어느 정도죠? 취소 사유. 하자의 정도, 위협성의 정도 그거는 취소 사유다. 아셨죠? 이거 절차상 하자의 통지잖아. 통지. 아셨죠? 이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8번에 이제 옳지 않은 거 1번 질문. 과세관청이 체납 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죠?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 그러니까 공매 절차에서 샀어요, 내가. 그죠? 매수한 자는 만약에 그 공매 처분이 취소했다. 샀는데 그게 취소했어. 소급해서 없어지네. 그럼 어떻게 해? 토해내야 돼. 되죠? 공매 처분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은 공매 처분 취소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래서 취소 처분의 위법을 주장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죠. 있는 거다. 있다. 이게 그죠. 권리 침해가 있죠. 이게 나중에 공매처분이 취소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죠. 취소되면 항상 원상회복이 생겨요. 의무가. 그래서 취소가 되면은 요거 갖다가 취소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고. 그리고 3번 지문. 3번. 과세관청의 체납자 등에 대한 또 공매통지 많이 나오죠.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공매 절차에서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이상하다. 공매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 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괜찮네. 그죠? 여기서 아까는 하자에 해당한다. 지금은 하자의 정도가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다. 그죠? 취소 사유다. 즉 이 후속 처분. 통지를 안 한 채 후속 처분을 했다. 그럼 그 후속 처분은 뭐다? 취소 사유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취소 사유. 아셨죠? 절차상 하자기 때문에. 그래서 4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금전적 부담을 가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심리적 압박, 이게 포인트죠 여러분.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 수단. 심리적 압박을 줘서 장래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강제, 그죠? 간접강제 수단의 하나로서 반복적으로 부과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그죠? 이행할 때까지 부과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서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중처벌, 이 처벌이 아니니까 이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 여지가 없다 뭔가 이상하잖아. 틀린 거 같지? 여지가 없다 그랬어. 아셨죠? 이게 반복 부과가 하기 때문에 이중처벌 적용이 안 돼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쵸? 그리고 9번. 옳지 않은 거. 요게 답이었다. 요거 이제 또 공사가 나오죠? 이러면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 그죠? 공매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 공매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요것도 나왔고. 그쵸? 여기 뭐냐? 참 이런 거 왜 나와? 그래서 이게 올해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좀 그쵸, 문제가 보면은 A 시장은 새로 확장한 시청청사 1층의 휴게 공간, 시청청사다. 공유재산이죠. 관공서 지방자치단체 재산이잖아. 그러니까 공유재산. 시청청사 1층의 휴게 공간을 그 시청청사니까 또 뭐죠? 이거 행정재산이지. 공용재산, 그죠? 행정재산. 그러니까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이에요. 그 1층의 휴게공간 일부를 갖다가 가백의 커피 전문적 공간으로 임대했다. 사용 수익하게끔 했네.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이거 시청청사 커피 팔라고 만든 데 아니지, 그죠?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에요.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요거는 특허라고 했지, 특허.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갑은 근데 이게 투자금 모전 등을 요구하면서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계속 있는 거야. 나가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이걸 이행을 확보할 수가 있는가, 그죠?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가, 그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은 뭘 해야 될까요? 퇴거해야 되잖아. 퇴거 의무를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퇴거 의무 어떻게 강제하죠, 여러분? 대집행 가능해요? 아니지. 왜? 내가 대신 퇴거해주고. 이상하잖아. 아니다. 비대체적 의무죠. 그러니까 안 돼. 대집행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다? 직접 강제는 가능해요. 끌어내는 거지 그냥. 안 가니까. 그죠? 근데 직접 강제도 그것도 아까 최후의 아주 보충적 수단, 강력한 수단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강제집행의 근거가 또 있어야 된다. 아까 하명의 근거하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법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 그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렇긴 해요. 이게 좀 틀리라고 낸 문제 같아. 보면은. 그러면 1번 보시면요. A 시장은 휴게 공간을 종합 민원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즉시강제 형태로 공간을. 와, 즉시강제 너무 무서워. 즉시강제는 뭐죠? 명령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들이닥치는 거다. 왜? 명령을 할 여유는 있겠지. 즉시강제는요. 여러분 이거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면 즉시강제는 안 돼요. 강제집행이 가능하면 즉시강제는 안 된다. 그리고 요거는 명령을 해서 내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 즉시강제는 명령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명령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명령을 해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에 즉각적으로 이제 강제 형태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오버했다. 오버했고. 2번 A 시장은 갑에게
태거와 공간 반환을 독촉한 후에 강제 징수 절차를 아무 때나 붙여. 독촉 아무 때나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독촉은요 금전상 의무 불이행인 경우에 독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금전이야? 아니잖아. 이거 퇴거 의무. 퇴거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퇴거 의무 불이행. 그죠? 퇴거 의무잖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이거 그죠? 점유. 그러니까 이거는 금전상 의무의 불이행. 금전적인 의무가 아니잖아요. 자, 비금전상 의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강제징수 못해요. 강제징수는 금전상 의무를 금전적인 걸 안 냈을 때 그때 하는 거죠. 그리고 3번 A시장은 갑에게 퇴거를 명하고 갑이 불응하면 행정 대집행에 의한 대집행을 실시하다. 어떻게 대집행해? 그러면 그래 퇴거를 명해. 안 나갈 거 아니야. 그죠? 안 나가는데 어떻게 내가 대신 나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거 대집행은 안 되는 거죠. 직접 강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공유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이 있어요. 공유재산에 관해서. 근데 그 법에는 직접 강제의 근거 규정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어서 이게 답이다. 그쵸. 직접 강제의 근거 규정이 없으면 직접 강제 못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퇴거의무 끌어낼 수 있죠. 근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답인데 보시면은 A시장은 갑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이거는 규정이 있어요. 변상금 부가 징수할 수 있어요. 무단점유자잖아요. 무단점유자. 변상금. 변상금은 무단점유자한테 부과하는 거죠. 사용료는 권한 있는 자한테 부과하는 거죠. 그거 할 수 있고 원상 회복 명령도 할 수 있다. 이것도 법적 근거가 있다. 법에 규정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갑을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민사소송. 민사소송 제기하라는 거죠. 민사소송.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 뭐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지 이걸 갖다가 자력집행 방법으로 즉 직접 강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거 규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좀 그렇지. 그쵸? 그래서 4번, 1번, 2번, 3번이 아니라 4번이다. 아, 이게 퇴거 의무 불이행, 변상금 부과할 수 있고 원상회복 명령할 수가 있구나. 그래도 안 되면 소송 제기하면 되겠구나.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민사소송.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면 돼요. 시가 점유하는 거니까.